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3월 20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서로 다른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 FOMC 회의에서 긴축 기조 완화라는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자산 축소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점도표 하향 조정 등을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장중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엇갈린 전망 보도가 나오면서 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이 4월 말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5일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일부 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며 중국은 협상이 타결돼도 관세가 철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이 협상 관련 보도 내용에 따라 시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여파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12시 36분 현재 코스피 시장 전 업종이 하락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점도표 하향 조정과 자산 축소 종료 등 이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 발언들이 시장에 다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이슈와 특징 종목들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이슈는 사업용 차량의 수소차 전면 교체 소식에 다시 반짝이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면요. 다음 주 진행될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와 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소 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제를 도입해 매연을 많이 뿜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차량, 즉 차의 나이가 많은 화물차는 앞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일정 차량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차고지 내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거나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이 대중교통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수소 열차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됩니다. 이 수소 열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해 달린다는 점에서 수소차와 원리는 같은데요. 국토부가 이 수소 열차 동력 추진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작년 말부터 진행했었는데 2022년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2025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최 후보자의 장관 임명 후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 같은 소식에 수소차 관련 내용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동아화성, 대우부품, 뉴로스, 성창오토텍 등 이 관련주들이 오늘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지시에 상승세 기록 중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고요. 또 정보 저장용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컴퓨터 CPU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이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라고 했을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라는 방안을 신속히 내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현재는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에 편중돼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업 실적과 국내 수출 실적 변동이 매우 심한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초호황을 누렸었는데 4분기부터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글로벌 반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하는데요.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고작 3% 수준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50%에 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비교하면 갈 길이 아주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문 대통령이 비메모리 쪽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초에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관심을 보였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고요.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포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LB세미콘, 어버브 반도체, 네페스, 테스나,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모두 강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종목만 같이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진입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현대바이오의 모회사인 CM팜의 췌장암 신약물질의 효능 실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고통 암치료 신약인 폴리탁셀의 효능 실험 결과 체중 감소 없이 암 조직이 완전 사멸 수준까지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물론 동물을 상대로 수행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임상 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로메드라는 종목도 20%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진행해온 척추질환용 복합재료 이식용 뼈가 올해 초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품목 허가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두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시 브리핑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